가운데 오늘 그 윤석열 전 대통령 세 번째 내란 혐의 재판이 열리는데요.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판을 받기 위해 법원으로 이동하고 있는 차량 모습 보고 계십니다. 네, 오늘 윤석열 전 대통령은 그 출입구로 들어서는 모습이 처음 공개될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언론에서 설치한 포토라인을 직접 설지, 그리고 메시지를 밝힐지도 관심인데요. 관련해서 두 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강전의 국민의힘 대변인 이승훈 민주당 전략기획위 부위원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지금 실시간으로 이 시각 서울중앙지방법원 모습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오늘 3차 공판이 진행될 예정인데 지하주차장은 아니고 오늘 지상 출입구 통해서 이제 법정으로 출석할 예정이죠? 네, 맞습니다. 그동안에는 법원에서 청사방호 등을 위해서 안전관리를 위해 지하주차장을 쓸 수 있도록 해줬었는데요. 이것이 그동안의 특혜가 아니냐라는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예.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은 그 법정 안에서의 촬영도 첫 번째 공판기일에는 불허가 되었었는데 두 번째 공판기일부터는 전체적인 생중계는 아니지만 시작하기 전에 잠시 그 앉아있는 모습, 피고인석에 앉아있는 모습들을 촬영을 할 수가 있었거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반 피고인들과 똑같은 상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지금 현장 화면 잠시 보겠습니다. 지금 지상으로 도착을 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 차량에서 내려서 지금 정문을 통해 이동하는 모습 보고 계십니다. 네, 오늘은 언론이 설치한 포토라인도 있는데 여기에서 직접 서서 입장을 밝힐지도 관심입니다. 지금은 취재진들이 이제 질문을 이어가고 있는데 취재진 질문에는 답을 하고 있지는 않는 걸로 보이고요. 지금 서관 쪽을 통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입장을 했습니다. 네, 서울중앙지법 서관 출입구 앞으로 바로 윤석열 전 대통령 포토라인에 서서 취재진 질문에 질의응답을 할지 이 부분 메시지를 낼지도 주목이 됐었는데 아직까지 지금 서관 출입구로 등장을 했고 취재진이 따라붙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아직 정확한 답변을 하지 않고 바로 복도를 통해서 이동을 했습니다. 예. 지금 화면은 지금 그 보안 검색을 하고 있는 그 통로인 거죠? 그렇습니다. 보안 검색들을 아마 거칠 것 같고요. 변호사들조차도 통제를 할 정도로 굉장히 보안에 법원이 신경을 많이 썼고요. 예. 또 입장 표명을 할지에 대해서 시민들이 굉장히 궁금해했었는데 예. 입장 표명은 뭐 전혀 하지 않은 채 들어간 것 같고요. 본인이 어제도 뭐 대선에서 승리하자라고 하는 메시지를 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자신이 정당한 계엄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입당 표명을 하지 않은 것들은 결국 뭐 떳떳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윤 전 대통령 차에서 내려서 그리고 서관 입구 통해서 들어가기까지 굉장히 빠르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어떤 질문에도 답을 하지 않았고요. 오늘 처음으로 윤 전 대통령이 출석하는 모습이 공개된 건데 앞으로 이제 일주일마다 계속 재판이 잡혀 있잖아요. 그때도 계속 이렇게 공개가 되는 걸까요? 아마도 그럴 것으로 보입니다. 초반에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했었던 것은 초반에는 아무래도 그 전에 탄핵 국면이 좀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이었었고 서부지방법원의 사태가 있었기 때문에 법원 입장에서는 안전을 중시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검찰 같은 경우에는 조사를 받으러 가는 사람들만 들어갑니다만 법원은 실상 민원인 누구나 같은 시간에 재판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러한 것에 있어서 불미스러운 접촉사고라든지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했던 것입니다. 변호사들에게도 청사 방어를 위해서 동쪽에 그 걸어갈 수 있는 문만 열어놓는다 이런 것들을 공문으로 보낼 정도로 굉장히 좀 신경을 많이 쓰는 모습이었는데 오늘 일단은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지 않고 일반인들과 같은 형태로 들어가는 것으로 결정한 것을 보면은 향후의 재판에 있어서도 이러한 형태로 계속 진행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예. 윤 전 대통령 어제 SNS에 통해서 이제 입장을 냈기 때문에 오늘 특히나 포토라인에 서서 어떤 메시지든 뭐 한마디라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추측들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냥 그대로 들어간 거는 좀 아무래도 그 발언의 후폭풍이라든지 당의 어떤 입장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부담이 됐다라고 봐야 될까요? 그렇다기보다는 자꾸 법정에 들어가는 모습 자체를 비공개로 해주길 원했거든요. 그건 자신의 어떤 계엄이 정당하다, 야당 때문이라고 주장하면서도 막상 재판 가는 모습을 보여주기 싫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재임 시절에도 김건희 여사가 소환되는 거에 대해서 극도로 그걸 거부했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야당은 수사하고 자신에게는 정작 수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불공정 이미지가 많이 드러났고요. 그리고 저렇게 이제 공개된 것 재판을 할 수 있도록 법원에서 결정한다라고 하는 건
결국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이제 권력, 남아있는 권력도 이번 대선 스타트와 함께 무너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검찰에서 또 김건희 여사에 대한 보석 등 뇌물 의혹과 관련해서도 정식으로 소환장을 통보했거든요. 예. 그건 이제는 이제 성역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예. 보고, 만약에 차기 정부가 구성된다라고 한다면 더 이제 남은 성역마저도 없어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윤 전 대통령이 빠르게 이동을 해서 지금은 이제 법정에 입장을 한 것으로 알려졌고요. 피고인에 착석한 사실까지 지금 확인이 됐습니다. 예. 윤 전 대통령이 오늘은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앞으로 이어지는 공판에서 이렇게 포토라인이 또 형성이 된다면 그때는 입장을 밝힐 가능성도 있을까요? 저는 그렇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고요. 지금 어저께 SNS에 김문수 후보, 저희 당의 대권 후보와 관련한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오늘 포토라인 앞에서 기자들 앞에서 어떤 입장 발표가 있지 않을까라는 보도들이 있었습니다만 예. 저는 개인적으로 그럴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전직 대통령들도 수사와 재판을 받는 과정에 있어서 포토라인에서는 언급을 하지 않고 들어가는 모습들을 보였고 예. 지금 같은 경우에는 조기 대선이 정말로 눈앞에 와 있는 상황에서 여기에서 이야기를 하는 내용이 결과적으로 정치적으로 좋을 내용은 전혀 없다라는 것을 스스로도 알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SNS에 글을 올린 것도 실상 그 글이 나왔기 때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절연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다시 좀 강하게 올라오는 계기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혹시라도 본인에게 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는 리스크를 차단하고자 오늘뿐만이 아니라 향후에도 저런 포토라인 앞에서 의견을 밝히거나 그런 일들은 자제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예, 저희가 지금 반복적으로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 조금 전에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한 모습, 지상 주차장을 통해서 입장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현장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피고인석에 착석을 했고 법정 내에서 변호인단과 인사를 나눴다는 소식이 현장을 통해서 들어왔습니다. 일단 계엄 선포, 대선 관련해서 저희 취재진들이 질문을 한 것 같은데 이 질문에는 묵묵부답으로 이렇게 바로 서관을 통해서 들어간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고요. 잠시 후 10시 15분부터 공판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어떤 쟁점들이 있을까요? 네, 오늘 출석하는 증인은 박정환 특전사령부 참모장이거든요. 이건 이 특전사령관과 함께 있었던 사람이고, 예.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전화로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에게 지시할 때 옆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하는 것들을 옆에서 들었고 알았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증언이 이루어질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오상배 수방사령관 부관이 이제 출석하는데요, 증인으로. 이것도 이진우 수방사령관이 차량에 같이 동승해 있었어요. 그래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진우 수방사령관에게 지시하고 또 국회의원을 끌어내거나 또 국회의원을 못 들어가게 막는 그런 과정에 있어서 사실상 옆에서 들었고, 이게 또 블랙박스로 남아 있었기 때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직접 지시한 것이고, 부하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 없이 임의로 시행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우두머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다. 뭐 이런 것들을 입증하기 위한 증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출석하는 증인 박정환 참모장 그리고 오상배 수방사령관 부관은 검찰 측 증인이잖아요. 그런데 윤 전 대통령 측이 앞서 대통령과 직접 관련된 증인부터 불러야 한다, 맞습니다. 먼저 신문을 해야 한다라고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는데 법원 쪽에서는 그와 상관없이 진행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탄핵 심판 과정에 있어서도 어떻게 보면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사람들, 그러니까 사령관급 사람들에 대해서 증인 신문을 먼저 했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지금도 그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나오는 박정환 특전사령부 참모장 그리고 오상배 수방사령관 부관 같은 경우에는 곽종근 특전사령관 그리고 네. 이진우 수방사령관에게 그 옆에 있으면서 전화를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은 직접적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전화를 받은 사람은 곽종근 그리고 이진우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 대한 증인 신문을 먼저 하는 것이 시간상으로도 그렇고 명확하게 하는 것에 있어서 맞지 않느냐라고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는 초반부터 이야기를 했었던 것인데, 지금 법원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그동안의 증거에서 나왔던 부분들 중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좀 불리하게 이야기를 한 부분들이죠. 이
이분들을 먼저 불러서 증인 신문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나중에 만약에 곽종근, 이진우 이 두 분도 결국엔 증인으로 나올 거거든요. 나와서 이 오늘 나온 두 분과 다른 이야기를 하면 이 두 분이 추후에 또 나와야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증인 신문의 경제성 이런 것들을 생각해서도 실상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직접적으로 지시를 받았던 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라든지 그리고 사령관급을 먼저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네. 예.